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를 들여오기 위한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치동물원 시설이 판다 사육에 적합한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바오의 재입국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시민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판다 대여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치동물원이 사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 장관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를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푸바오와 그 남자친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 예정입니다. 판다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광주시는 우치동물원 입구 근처 4,300제곱미터 규모의 빈 땅을 판다 관람시설 조성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입구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고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사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야외 방사장과 주전시관 등 판다 관련 종합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오면 판다 보러 광주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조성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에서 25도 이상의 민감한 동물이고 습도는 55% 이상입니다. 350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김 장관은 현재 용인에 있는 푸바오의 동생 판다 2마리가 내년 3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만큼 그 이전에 판다 대여 협상을 마무리해서 광주에 판다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단어를 넘어서 민주화 인권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심장과도 같은 상징성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또 계승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반세기 넘도록 쌓아온 광주라는 브랜드와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인구를 합치고 덩치를 키우는 효율성 논리에 매몰될 경우 광주가 가진 세계사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광주라는 이 도시 행정기구를 해체함으로써 그 광주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것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자치주권의 분배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통합 이후 광주의 5개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배분 규칙을 만들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등 풀뿌리 자치를 강화해 시민들이 주인 대접을 받는 안방 설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 재정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부 배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권한을 가져오는 것만큼이나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내실 있는 설계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광주의 자긍심을 미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일, 그것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마주한 가장 본질적인 숙제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잠시 뒤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연해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시도민들의 삶에 미칠 변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남북권 반도체 중심축 구상의 가능성을 듣고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방안도 논의합니다. 오늘 방송은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시가 올해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를 최대 절반까지 환급해주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백 장의 홍보 플래카드까지 시내에 내걸었는데
알고 보니 사업 내용도 확정하지 않고 홍보부터 했던 거였습니다. 잘못 만든 플래카드마저 모조리 폐기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광주 MBC 고발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주지은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청 앞에 하얀색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나주에서 숙박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숙박비의 최대 50%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후 나주시 전역에는 이 관광비 환급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파격적인 환급 정책에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는데 정작 업계 종사자들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행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바도 없어서. 알고 보니 사업 규모와 범위도 확정하지 않고 홍보부터 했던 겁니다. MBC 취재 결과 나주시는 플래카드부터 만들어 뿌린 뒤늦게 사업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이제 좀 남은 운영비가 있어서 사전에 좀 홍보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엉터리 환급 현수막 250장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고스란히 폐기 처분하고 새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또 550만 원의 예산을 써야 합니다. 나주시는 SNS상에서 환급 내용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틀 전에야 새로운 환급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혈세 낭비에 관광객이나 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나주시는 왜 예산 검증 과정도 없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홍보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시민의 혈세로 줄 거 아니에요. 나주시는 절반 환급을 철회하고 나주시에서 1박한 뒤 아이 동반 6인이 방문할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환급해주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확산세를 보이며 한때 국가 동원령까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 한 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지붕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새까맣게 변한 목재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뒷산으로 번졌고 금세 산기슭을 따라 확산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발밑에는 잿더미가 쌓여 있고 나무는 이렇게 부러지고 검게 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 6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이 확 날라와서 저희 마당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아니고 마당에 떨어지면서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산불 확산으로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밤이 되자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 영하권의 강추위까지 겹치며 소방 호스와 도로가 꽁꽁 얼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결빙돼가지고 소방차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청과 협조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율은 전날 66%에서 일출 직전 90%까지 올랐습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수리온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야간 화선 정보를 파악했고 특수 진화대를 투입해 밤샘 진화를 벌였습니다. 헬기를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어제 저녁에 저희가 최초로 실전에 투입해서 화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선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진화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 진화 효율이 많이 올라가서 당국은 현재 산불이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추가 산불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뒷불 감시 인력도 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의 공공문화예술기관 가운데 핵심 부서 팀장이 반년 사이 3번이나 바뀐 곳이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 예술 창작과 교육의 거점인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얘긴데요. 인력 규모와 재정 상황도 넉넉지 않은 실정인데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지맵이 올해부터 시작한 청년 융합예술 작가전입니다. 전국 공모로 4명의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해 창작과 전시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전시 말고도 지맵은 올 한 해 5.18 기획전과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등 2-3개의 굵직한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창제자 교육 프로그램인 디지털 아트 컬처랩과 국제 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광주시가 책정한 예산은 13억 4천만 원. 전체 예산 35억 4천만 원 가운데 시설 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뺀 액수입니다. 전시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8,700만 원 줄었습니다. 컬처랩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가 정부 예산을 확보해 작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력 구조도 문제입니다. 지맵은 대표인 센터장이 사무관급인 5급 사업소다 보니 인력과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전시팀과 관리팀 2개의 팀에 광주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6명과 학예연구사 3명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시팀장은 광주시의 잦은 인사 때문에 지난 반년 사이 사람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전시 기획과 창제작 실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도 3명 중 1명은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하는 기간제 직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영역이 확장되는 융합예술 전문 기관이라기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의 거점으로서 광주 전남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맵의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맵은 이를 위해 공립 미디어 전문 미술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미술관 공모 사업 지원을 받아서 인력과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거점으로서 위상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지맵의 구상에 대해 광주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책임자와 설계 업체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빈축을 샀고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늦장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규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정작 증인으로 선 당시 관계 관료들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2004년 공항공사가 둔덕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로컬라이저 설계를 담당한 업체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둔덕토목공사는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지표면에서 깨지기 쉽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 부분을 저희들은 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부분에서는 규정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찰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중간 수사 결과라도 유족들 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아보겠다. 책임 회피로 점철된 청문회 현장에서 유족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저희 남은 유가족들이 저희 돌아가신 가족들에게 그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약속의 장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청문회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7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사 지연 논란 속에 전남경찰청은
이날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설계업체 등 9개 기관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보상법의 화해 간주 조항이 유족들의 소송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었던 만큼 2021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유족에게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헌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